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K그룹의 M&A는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알아보는 대프로젝트의 일부 마지막 순서로서 노세영은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과연 얼마만큼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알아보는 마지막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결혼 당시에 최태원의 재산은 저희가 얼마나 추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 이것이 이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재무제표가 올라온 것도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당시 기사를 가지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의 공식 시스템에 이것이 다 올라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점, 또 SK그룹 자체가 현재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는 돼 있고 SK가 전체 계열사의 지주회사로서 전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지만은 워낙 그동안에 흡수합병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로 정확하게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흐름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SK 주식회사죠. 이 회사는 자기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현재 전체 회사의 지주회사, 즉 홀딩 컴퍼니로서 전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이 회사는 대한석유공사, 즉 유공의 후신으로서 SK그룹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SK그룹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 구조 그리고 역사를 그대로 인용해서 역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SK는 1962년 설립됐고 1982년 유공으로 상호 변경을 한 다음에 1984년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1985년 1월 12일 종가를 저희가 인용했는데 왜냐하면은 상장 당시에는 지분 50%를 성경그룹이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50%도 대부분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 1년 뒤인 1985년 11월 20일 같은 날짜 기준으로 종가를 계산해서 시가총액을 구해봤습니다. 당시에 종가는 13,250원이었고 그 당시에 주식수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현재 18조 원의 44분의 1이 됩니다. SK의 전신인 SK CNC나 대한텔레콤 등 피흡수 합병의 기록은 현재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인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회사 SK텔레콤입니다. 이 회사는 1984년 3월 29일 설립이 됐고 1989년 상장이 됩니다. 상장일 날의 종가는 22,000원이었고 당시 주식수가 약 100만 주였으니까 당시 시가총액은 229억이었습니다. 현재 19.5조에 851에 불과했습니다. 또 당시 액면가가 5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당시 주가는 현재가의 100분의 1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회사는 상장 후 약 한 달 동안 매일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거래도 되지 않았죠. 그걸 그 당시 말로 기세라고 했었는데 거래가 되지 않고 매일 상한가로 올라가거나 하한가로 빠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이유는 상한가 폭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현상을 유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94년 10월 7일 54만 4천 원을 기록하게 되는데 당시에 한국증권거래소의 최고가 기록인 태광산업의 주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을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의 약 36분의 1이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SK그룹에서 가장 대표적인 SK 주식회사와 SK텔레콤을 비교해봤더니 하나는 44분의 1, 또 하나에서는 36분의 1. 그래서 그 당시 회사의 규모가 지금의 약 30에서 40분의 1 정도였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 SK 이노베이션.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은 실제로 그 당시의 유공과 아주 흡사하죠. 또 SK 이노베이션의 아주 과거 초창기의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실제의 이노베이션의 전신은 유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유공은 SK로 변신이 됐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SK 에너지의 후신이다, 이렇게 그룹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그룹의 어떤 역사를 따라가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2007년 7월 설립이 됐고, 그해 같은 달 상장이 됐죠. 그리고 2011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7년 7월 25일 종가는 16만 9,500원이었고 당시 주식수를 곱하니까 시가총액은 지금보다도 살짝 큰 15조 7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설립은 2007년도므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1988년도에 19년 뒤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밸류는 오롯이 최태원 노소영의 공동 지분이다라고 봐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자, SK E&S는 SK 앨런으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도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물론 결혼 이후에 설립이 되기도 했고 비상장이기 때문에 뭐 비교하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그 당시와 현재 약 20년 뒤의 회사 규모를 비교하면 그래도 유의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자산 총계는 현재 약 20배로 증가됐고 자본 총계는 약 9배, 매출액은 너무 숫자가 커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적재적자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하기가 불가능하고 순이익은 14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봐도 약 20배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1999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88년과 비교하면 SK그룹은 약 30배 정도로 성장이 됐다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결혼 당시에 최태원의 재산을 다시 한번 추정해 보는데 금융감독원 자료는 대부분 1999년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SK그룹의 내부적인 자료에는 다 있을 테지만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할 수가 없죠. 당시 최태원 회장이 납부한 재산세가 있으면 가장 정확한 숫자가 될 텐데,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최정원 회장의 아들로서 있었지 당시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국세청 자료를 저희가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냥 있다고 해도 숫자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주요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뭐 30배로 보는데 10배 정도로 보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10배로 보면은 그 이상은 절대 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가정도 당시 최정원 회장의 아들이 아닌 최정현 회장의 지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최태원 회장의 어떤 지분의 시가총액은 지금에 비해서 뭐 약 한 30분의 1 정도였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뭐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현 회장은 1998년도에 작고했는데 1,400억의 재산을 최태원 회장에게 남겼습니다. 여기서 상속세를 730억을 지불하고 순수하게 돌아간 재산은 67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아까 10분의 1로 계산했던 최태원 회장의 당시 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지금 얼마 정도의 분할이 가능할 것인지 계산이 됩니다. 자, 그에 앞서 대한민국 GDP를 1988년도와 비교하니 당시 225조였고 지금은 약 1800조로서 8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주요 재벌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또 SK그룹 자체가 약 5위 수준에서 현재 2위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의 2배 반 정도인 한 20배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실제로
1988년도 성경그룹은 재벌순위 5위였고 매출액은 5조 6천억이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정경유착위에서 아주 쉽게 땅 짚고 헤엄친 재벌 경영이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해에도 국제화 명성은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재벌 경영 자체를 쉽다고만 볼 수는 없는 또 방증이 되겠죠. 자, 지금은 SK그룹은 재계순위 2위고 매출은 무려 243조로서 그 당시에 43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순이익은 27조로서 당시보다 5배 이상 됩니다. 자, 그렇다면 SK그룹은 약 30배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당시에 SK그룹은 계열사가 22개였는데 그 중에 상장회사는 불과 3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장회사 19개, 비상장사가 95개, 그리고 300개가 넘는 해외 현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전과 비교하면 SK그룹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결혼 당시 재산은 현 재산인 3조 6천억에 10분의 1인 3,600억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봐준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 670억을 더해서 현재의 재산 3조 6천억에서 뺍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30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권리인 50%를 곱하면 노소영이 받을 재산 규모는 약 1조 6천억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요청한 위자료 3억 원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인정해준 최고 한도 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합니다만은 워낙 분할 재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1억 원 정도는 판결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삼성 이부진, 이무재의 경우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 경우는 결혼 기간이 14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부진이 받은 것이 대부분 상속재산이어서 SK의 사례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소영이 제기한 재산 분할 소송은 원한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원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제기했죠. 그런데 유책 배우자는 최태원 회장입니다.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원래 노소영 관장이 얘기했던 식으로 이호 소송 자체를 원적으로 돌리고 다시 사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법원은 이 금액 1조 4천억의 요구대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최태원은 그 금액을 지불하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여기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